지난 시간에는 그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메일을 수집하는 이런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려고 새 파일, 그 새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프린트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여기 이제 재생 버튼 같이 생긴 걸로 런 눌러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았고요. 이걸 하려던 건 아니었고, 어, 파이썬과 40개의 작품들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서 타이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샘플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이고요. 음, 테스트 목적에 약간 메일 주소 비슷하게 생긴 문자열을 몇 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실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결과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aaabb.com 그 다음에 123 abc co.kr 테스트 hello.kr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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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생긴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테스트 문자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해본 거냐면 이메일 주소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만 골라보자, 요런 이제 명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를 프린트를 할 건데, 그 리절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찾는 거야. 찾을 건데 테스트 스트링 중에서 찾을 거고요. 테스트 스트링 목록이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걸 찾을 거냐면 요걸 이제 만족하는 걸 찾을 건데, 아,
얘가 필요하고, 그죠? 이게 일단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해당되는 것만 고르도록 되어 있다. 조금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챗GPT한테 요구를 해서, 요거는 R2 모듈, 정규식 표현 모듈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테스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여러 줄의 문자열로 다양한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가 꼭 테스트 스트링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같은 결과를 줄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에러 없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어진 문자열 내에서 지정된 패턴의 모든 발생을 검색한다. 패턴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 요 앞쪽이랑 이 기호의 앞쪽이랑 뒤쪽이랑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 이상의 단어 문자 점 또는 대시, 뒤쪽에도 점 또는 대시. 그럼 만약에 대시도 있고 대시도 언더바도 있어요. 그럼 골라낼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골라냈어요. 문자면 된다. 그럼 만약에 숫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여도 된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생긴 패턴을 찾아내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기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메일 주소라고 하면 여기 있어야 약속이 된 바와 같다. 그 다음에 앞뒤로 문자, 점, 대시 등을 사용한 문자열을 골라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은 이런 걸 보고 얘는 이메일이야 라는 걸 알고, 이런 주소를 보고 이건 이메일인지 사실 이메일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할 때, 이메일의 특징이라는 건 뭐지? 그거를 간파를 해서 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여기에 적어주는 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생각해서 쓸 부분인 거죠. 프로그래머 자체의 창의력으로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았는데 보니까 얘랑 얘는 중복이에요. 중복된 내용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저걸 제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복을 제거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오케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간 건데,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바뀌었어. 그죠? 아까 얘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검색되는 대로 기록을 해줬다면, 얘는 뭔가 임의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중복 제거뿐만 아니라 정렬까지 해줬다. 정렬은 또 다른 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네요. 근데 이미 지금 여기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X, P, Q, OPQ, P, O, 알파벳 수는 아닌가 봅니다. 뜬금없이 P가 제일 먼저 오고 Q나 O는 또 뒤로 가 있고, 이런 것들로 봐서 그러면 정렬을 만약에 시켜, 얘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출력 결과가 달라져. 숫자부터 시작해서 O, P, Q, R, S, T, X,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제 소팅도 할 수 있다. 이 이전의 규칙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이메일 주소와 뭐 홈페이지 주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이메일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수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보자 라는 게 목표여서 기사를 하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의 뉴스를 하나 봤어요. 여기 그 끄트머리에 끝부분에 윤주영 기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요거를 추출해 내길 바라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몇 가지 라인을 따라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모듈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했으면 하는 URL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검색해본 뉴스 기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걸 따라서 치고 있는 건데 저한테는 모질라라는 브라우저가 없어서 에러가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일단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저한테 있는 브라우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했고요.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이 부분에서요. import request 모듈이 없다. 모듈을 설치. 모듈을 설치해서 일단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얘의 제 컴퓨터의 존재 유무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행이 됐어요. 이게 있나? 그리고 어쨌든 여기 이 주소에서 아까 검색했던 여기서 메일 주소라고 생각될 만한 걸 가져왔는데 지금 H 말고도 뒤에 이만큼이 더 와야 되는데 이만큼을 내다 버렸어요. 왜죠? 닷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쳐봤는데 왠지 아닐 것 같죠? 에러가 났습니다. 이걸 실행을 했는데 전체 메일 주소를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요게 들어간 걸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 링크에 있는 글 중에서요. 그러면 요거는 요 페이지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찾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찾는 게 아니고 소스 코드에서 찾는 것이구나. 소스 코드에는 이메일 주소가 다 쓰여 있지 않을 수 있다. 왜죠? 뉴스 기사의 소스 코드를 어떻게 보지? 너무 복잡한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검사를 선택하거나 없다. 인스펙트는 뭐지? 아, 여기 있구나. 검사. 아, 페이지 소스 부킹. 여기에서 얘를 찾아보자. 아, 이걸 찾아도 얘는 나오는데. 전체 메일 주소가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메일 주소는 거기 하나뿐이고요. 다시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요 메일 주소는 다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의 뉴스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요 주소 또 있네. 이렇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주소를 바꿔서요. 이거는 대략 눈으로 살펴봤는데
두 개 정도의 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앞에 두 개 찾아주고, 두 개 더 있는데 요거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 문서에 있었나 봅니다. 골뱅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얘도 한 글자씩만 찾고 다 잘리고 있어요. 실제 이 페이지엔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네 개나 찾아줬단 말이죠. 지금 이 라인이 등장한 거고요. 다음에 얘도 등장한 거고요. 근데 둘 다 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등장했습니다. 얘도 등장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코드는 확실히 이 소스 코드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런데 앞에 아이디 부분은 잘 따오고 있지만 뒤에 그 메일 주소의 그 사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따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잘못 친 거냐? 그런 거 같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플러스를 빼놓았다.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잘 찾아오냐? 오케이. 그럼 풀로 다 찾아오네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를 어느 부분까지 찾아야 되지? 그 뒤에도 계속 문자는 이어서 나오잖아요. 어느 부분까지를 자꾸 잘라야 되지? 저게 무슨 특징이 있길래 저기까지만 딱 찾는 거지? 요건 따옴표 안에 막혀 있고, 얘는 가로 안에 막혀 있는데 여기서 가로나 따옴표라는 규칙을 제시하지는 않았었고, 요건 아무 것으로도 막혀 있지 않고요. 따옴표. 따옴표. 요게 메일 주소처럼 생긴 걸 찾긴 찾는데 왜 얘를 여기까지만 메일 주소라고 인식을 하고 이 뒷부분은 또 메일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임의로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할 수는 없네요. 그럼 아까 테스트 파일로 돌아가서 얘를 띄어쓰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했을 때 메일로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여기 띄어쓰기 K까지만 가져오네요. QK 얘도 K까지만 가져오고, OK 또 K까지만 가져오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연이어 있는 것들을 잘 가져오죠. 그렇군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돼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로 판단해서 그걸 끝내. 예? 그럼 다음표는 괄호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괄호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다운표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로나 따옴표는 인식을 안 해도 전체를 다 가져올 수 있기는 해요.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를 문서상에서. 자,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요게 가져온 게 대수가 아니고 요거를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싶어요. 웹상에서 가져온 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엑셀에 저장을 해보겠다. 저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까지 잘 가져온 상태예요. 이 내용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쳐줘야 될 게 많은데 모듈도 더 가져야 되고요. 오픈 파이 엑셀 요거를 워크북으로부터 역시 또 같은 거로부터 여기 지금 엑셀 작업을 하려고 사전적으로 모듈을 불러오는 중이고요. 뒷부분에 또 기록할 것들을 조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웨더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웨더 밑에 이미지가 잔뜩 생겼었는데 이메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메일 폴더 밑에 이렇게 생긴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줘 봤어요. 일단 엑셀 파일을 하나 로드를 해서 거기에다가 시트를 하나 열어서 그 다음에 리절트가 있잖아요. 리절트를 반복적으로 어펜드 해라. 여기가 지금 색깔을 잘 봐야 돼요. 오타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메일 주소가 4개가 등장하는 사이트였었는데 4개가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엑셀 파일에. 실패했다. 얘가 없어서 실패했다. 그럼 또 설치를 하자. 오픈 파일 엑셀. 파이썬이 모듈 설치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메일 주소가 나온다는 건 아까 전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리스트 파일이 생겼냐? 생겼어요. 어쨌거나 오픈해 보아라. 오픈해 보아라. 여기서는 오픈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군요. 오픈 with 없네. 저는 문서함에 컴퓨터 코딩 폴더에 이메일 폴더를 만들고 넣어놓은 거여서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만들어둔 폴더에서 이렇게 이제 엑셀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쓸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걸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런 메일 주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예를 들면 끝나는 것들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탐색을 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KR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갱신하지 않았나?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치니까 KR이 들어간 것만 출력이 되고 다른 건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엑셀 파일에도 다음과 같이 메일 주소만 골라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일 주소를 가져올 수 있구나. 웹상에서. 그럼 웹상에서 메일 주소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코드 전문을 다시 한번 붙여서 목적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모듈을 가져오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메일 주소를 추출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KR이라는 걸 넣었으니까 그걸 가져오고 있고, 중복된 이메일 주소를 제거했고, 엑셀 파일이 있으면 있는 걸 가져오고 없으면 없는 걸 가져오고. 오케이. 그러면 있는 건 그냥 있는 대로 두고 거기다 덮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경로가 꼭 존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지 작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전화번호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메일 주소, 기자 이름 등장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가져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미지를 원본을 저장하는 건 아니었고, 화면에 있는 걸 캡처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다뤄보았는데, 그 문자열 중에서도 특별히 이메일에 관해서만 가져와 봤습니다.